안녕하세요, 양정입니다. 자기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임용고시는 총 3번을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 시험, 3번째 시험을 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사범대가 아니라 국어국문 창작학과로 국문과였기 때문에 교직이수를 했었어야 됐어요. 성적 관리를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사범대 친구들 보면은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좀 마음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어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사범대 친구들이 전공적인 지식을 배워가는 시간에 저는 아무래도 제 전공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했었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1년 더 빨리 임용고시 공부에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이제 학교 갔다가 공강 시간에는 이론 강의 듣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임용고시가 항상 제 삶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록 3수기는 하지만 진짜 거의 한 6수, 5수 이렇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렇게 공부를 계속 가지고 살았던 만큼 좀 질리기도 했죠. 그래서 임용고시 공부만 한 5년 반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대학교 성적을 공개를 좀 하자면 4.5점 만점에 4.27로 졸업을 했어요. 꽤 높은 점수죠. 누구보다 학점 관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술 마시고 놀면서도 들어와서 취하는 거 좀 날아가고 나면 꼭 공부하고 자고, 아무리 만취해도 그 다음날 아침 9시 수업 가서 발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1학년 때는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되게 즐기면서 했고,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버스 타면 1시간 걸리거든요. 그때 이제 메모장 같은 거 보면서 그 전날 배웠던 과목들 복습하고 예습하고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전혀 귀찮고 짜증나고 그랬던 기억은 없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능을 좀 망쳤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만큼은 들어와서 정말 즐겁게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그냥 되게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용고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긴 했지만, 저는 또 기간제 교사 1년을 했어요. 세종에서 한 중학교에 근무를 했었는데 임용고시와 일을 병행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4시 반 정시 퇴근하는 일이 거의 없긴 했지만 이렇게 퇴근하고 나면은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 꼭 하고 자고 그렇게 그냥 1년 내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 시간도 못해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진짜 적어도 5시간을 지켰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임용고시 가까워진 날에는 주말엔 데이트도 전혀 안 하고 정말 스터디만 나가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왜 포기를 이제 하게 됐냐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의 임용고시 성적은 상승 곡선이긴 했어요. 매년 볼 때마다 성적은 계속 올랐고, 작년 마지막 시험 때에는 커트라인 2점을 남겨두고 떨어졌어요. 1차 때 2점 부족해서 떨어졌는데, 남들은 그거 사실 한 문제 차이인데 1년 더 하면 무조건 붙겠는데? 라고 이렇게 많이 꼬셨거든요. 근데 이제 임용고시 공부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진짜 희망 고문이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시험에 내 운명을 거는? 그러니까 도박 같은 느낌? 저는 이미 기간제 교사와 임용고시를 병행을 할 때 정말 제 몸을 다 갉아서 모든 혼을 다 빼서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설령 떨어지더라도 진짜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쉽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던지라 좀 포기하겠다라는 결심을 그래도 확실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포기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때까지도 한 1, 2개월 고민을 했어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잠도 못 자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갑자기 이제 와서 기업을 어떻게 취직 준비를 해야 하나, 그렇다고
대학원을 가야 하나? 근데 또 대학원을 가자니 뭔가 회피성 같고,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이제 임용고시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좀 찬찬히 말씀드리자면, 일단 무엇보다 자존감이 많이 하락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결과가, 긍정적인 결과가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험이잖아요. 아무리 서술형을 못 푼다고 한들 이게 뭐 정답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매 시험 난이도마다 항상 결과는 달라지고 공부하는 양은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내 성장 가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나는 항상 부족한 사람, 공부를 덜한 사람, 더 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항상 결핍의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하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는 기간제 교사를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소통하고 또 일을 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자존감은 지킬 수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자존감 떨어지는 거는 정말 만성질환 같은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착하는 삶도 매우 지쳤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길고 다양한데, 그리고 다양한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요즘에는 평생 직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직업도 했다가 이직도 하고 다양한 선택을 또 해야 하는데, 임용고시만 하다 보면 결국엔 인생의 목표가 임용고시 합격, 교사가 되는 길,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와, 처음에는 저는 그게 되게 단순해서 좋을 줄 알았어요.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서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보단 한 우물만 파는 게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좀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저의 오만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선택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목표에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목표에 다가가지 못하면 나는 쓰레기, 나는 사회에 도태된 자, 사회에 불필요한 자, 이게 이성적으로는 그게 아닌 걸 알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감정적으로 사람이 매일 방 속에서 파묻혀서 공부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 울타리 내 우물 안에 갇혀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약간 그래서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점점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이 돼버리고 그냥 내 전공, 국어만 알게 되는데 이러다가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많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르쳐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우물이 된 상태로 현장에 나가는 게 그게 과연 좋은 스승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임용고시라는 그 정책 시스템의 회의를 좀 많이 느꼈죠. 건강 악화도 컸어요. 아무래도 장시간 앉아 오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제가 원래 뭐 심한 것도 아니었는데 임용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정말 병원에 종종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받고 도수 치료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맨날 앉아있으니까 회복도 못하고 정말 하체는 두꺼워지고 허리는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는 항상 결련인 상태고 정말 한 3-4 종류의 전공과 병원들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맨날 서서 일하고 앉아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직업병처럼 무릎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골이 닳고. 그래서 기간제 교사 하면서도 정형외과를 정말 많이 갔었어요. 점점 몸이 망가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내가 돈 벌어서 행복하려고 교사가 되겠다는 건데 점점 나는 수명을 깎는 기분? 그래서 진짜 이대로 하다가는 교사 되고 나서도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아시다시피 노력에 대한 성과가 비례하지 않다라는 게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죠. 뭐 운동 같은 경우는 뭐 몸무게라든지 근육이 는다라든지 피부가 좋아진다라든지 그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적 결과가 존재하잖아요. 하지만 임용고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결과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비례하지도 않다는 거. 그래서 제가 포기했던 것도 비록 성적은 올랐지만 2023년에는 10점 차로 떨어질지 아니면 아예 코트라인도 못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1년에 단 한 번뿐인 시험이라는 게 진짜 압박감이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불합리하다는 것도 가스라이팅 당해서 아니 무뎌진 건지 그냥 별 생각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러다 장수생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현실적인 그런 교사 생활을 보았기 때문에 좀 포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보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사랑했고 또 친구처럼도 지냈고 소통도 활발했고 그랬던 교사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교사 일이 좋았고 행정 업무도 뭐 그래도 재밌었고 수업하는 것도 항상 설렜고 너무 좋았지만 내가 여기 행정 업무자로 있는 것인가 교사로 있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좀 많았어요. 행정 업무 시스템도 그 나이스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아직도 진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정말 느리거든요. 모든 서류들도 그냥 진짜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 보관해야 되고 아무튼 행정 업무 하느라 정말 연구하는 시간은 극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공교육의 질이 정말 나쁠 수도 있겠다. 아니 나쁘다 라고까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마저도 이렇게 행정 업무에 치여서 제대로 된 수업 준비를 못하는데 어떻게 수업의 질이 좋겠어요. 물론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 돈을 내서 연구만 해가지고 가르치는 그 퀄리티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인문고시를 합격한 선생님들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분들이 부족하시지 않거든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학교에 있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애들에 치이고 학부모에 치이고 행정부에 치이다 보면 그냥 그렇게 내 실력도 그냥 평준화가 되고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사로서의 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교사들이면 그래도 서로 자기들끼리 뭉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다수의 관리자분들은 막 평교사분들을 지켜주기보다는 좀 민원에 좀 더 예민하시고 민원이 더 생길까봐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자기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길래 무슨 말이지? 난 학교에 있는데 학교가 지켜주지 누가 날 지켜?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되게 아이들이랑도 되게 가깝게 지내고 스킨십도 하고 그랬거든요. 가끔 아이들 혼낼 때는 좀 강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진짜 요즘 그런 뉴스 사건들 보고 1년 끝나고 계약 마무리하고 나오고 나서 보니 와 진짜 내가 몰랐으니 망정이지 알고 들어갔으면 정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친하다고 이렇게 어깨 토닥인다거나 안아주기만 해도 진짜 까딱하면 성추행으로 신고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희 학교가 좀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했는데 교사는 전 항상 4시 반 퇴근인 줄 알았거든요. 4시 반 퇴근은 무슨 9시 반 퇴근하고 10시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 말도 안 됐던 것 같아. 제가 그렇게까지 힘든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으면 포기를 안 했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오히려 감사해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선택을 하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또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막판에는 우울증이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막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다가도 울고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도 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 때문에도 울고 진짜 우는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한 1월? 2월 초까지만 해도 약도 처방받으면서 버텼거든요. 너무 우울증이 심해지고 와 진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근데 머리로는 알아.
내가 죽으면 안 되고 자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거든요. 근데 진짜 와, 이렇게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그냥 놓아버리는 게 더 쉽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진짜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아무렇지 않게 드니까 와, 이거 진짜 위험하다. 이건 아니다. 차라리 그냥 1년 과감하게 버린다 생각하고 쉬고 돌아오던지 딴 일을 하는 게 낫겠다. 나 어린데. 임용고시 오래 하다 보면 주변 친구들은 점점 취업을 하잖아요. 비교가 안 될 수밖에 없고 나는 언제 취업을 하는지 당연히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되게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뭐 자격증도 없지. 근데 나이는 들어가지. 임용고시는 한 번뿐이지. 미쳐버립니다. 그냥 진짜 총체적 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제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아예 임용고시와는 별개인 그런 직업군을 선택을 해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정말 설레고 행복하고 덕분에 우울증도 완치가 됐어요. 약도 전혀 먹지 않고 안 좋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뭐 지금도 정확하게 어디 취업을 한 건 아니고 취준생이기 때문에 백수는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그 기분이 달라. 뭔가를 계속 도전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도전하는 분야는 그래도 공채가 여러 번도 뜨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기회가 여러 개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도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떨어지든 합격을 하든 어쨌든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느낀 건 모든 직업을 준비하는 건 다 힘들어요. 세상에 안 힘든 직업 없어. 어차피 다 힘들 거 조금이라도 내가 좋아해서 기꺼이 참을 수 있는 직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너무 행복하게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있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준비도 하느라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새로 정한 제 진로에 대해서 한 1, 2년 정도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또 해볼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뭐 평생 교사를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교원 자격증을 정말로 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 그 자격을 쓸 수 있는, 나한테 쿠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요. 뭐 그러다가 나중에 또 정말 교사가 하고 싶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뭐 기간제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좀 열어두려고 해요. 직업에 있어서 선택지를. 그리고 지금까지는 항상 인내하고 포기하는 삶만 살았었는데 앞으로는 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도전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임용고시를 포기하면서 제가 유튜브도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뭐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지는 않고 그냥 지금 제 가장 어린 시절, 예쁜 시절을 소소하게라도 기록하고 남겨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늙어서 돌아봤을 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예쁘게 남겨놔서 제 인생의 좀 히스토리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또 좋은 게 좋은 추억들을 또 많이 쌓으려고도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정신건강 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위로의 말은, 우린 이미 완성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닐까?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우리는 완성된 채로 태어났잖아요. 그 자체로도 좀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랑 속에서 완성된 눈, 코, 입, 손, 발로 태어났으니 좀 자신을 토닥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요.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포기는 나아가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또 포기하면 당연히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또 다른 선택지가 열려요.
그래서 너무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인생이 망한다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포기하고 나니 오히려 더 밝아지고 우울증도 없어지고 저는 이 직업군을 살면서 하게 될 줄을 몰랐어요. 근데 도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너무 내 자신을 한계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선택한 일을 어쨌든 우리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열심히 1년, 2년, 3년 달리는 거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저는 이미 남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지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끈기, 인내 아무나 가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장수생들은 스펙에 써먹을 데도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설령 취업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끈기, 인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앞으로도 뭘 하시든 정말 최선을 다하실 여러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임용고시에는 이만큼밖에 결과가 안 나왔지만 다른 분야에는 나와 시너지가 맞아서 이만큼 노력해도 이만큼의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저의 말들이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